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프닝 멘트를 하지 않고 바로 카드를 뽑아봤어요. 긴 흐름으로 보았을 때 나의 연애운의 흐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근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7월의 연애운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운명처럼 끌리셨던 카드나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의 카드 읽어보면 여러분의 7월 연애운의 핵심은 이번 달에는 썸이 시작되기에 아주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노랑분들은 이 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주 고요한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요. 또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썸이 시작되는 시기는 좀 다양하실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썸이라는 걸 시작할 때는 상대방이랑 나랑도 약간 시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나는 썸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상대방이 막상 혼자 썸이라고 생각하고 또 김칫국 마실 때도 있고요. 또 상대방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그냥 행동만 덜컥 했는데 여러분이 먼저 눈치채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랑 상대방은 이제 분명히 뭔가가 오갔고 썸이 시작된 건 확실한데 주변에서는 또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시간 격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노랑분들은 이번 달에 좀 썸이 시작될랑 말랑 한다든지 다가올 듯 말 듯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은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품을 것이고 노랑분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호감 포인트, 이게 이번 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노랑분들이 좀 썸을 위해서 좀 더 확실한 시작을 위해서 좀 다지기 작업에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뭔가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그걸 기반으로 이제 썸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요. 나의 이런 행동이 누군가한테 좀 매력적으로 보였나 보다. 좀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달에 이런 기운들을 여러분이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잘 살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향에 이런 행동들이 이미 새겨져 있거든요. 억지로 뭔가 새롭게 행동을 바꿔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그냥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이제 그래서 뭔가 연애운을 위해서 말을 바꾼다든지 행동을 바꾼다든지 이제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단지 여러분의 행동을 조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 안에 여러분이 매력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노랑분들의 마음 상태 또 7월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연애에 대해서는 좀 이중 감정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이거든요. 연애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여러 사람한테 베푸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좀 이런 마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연애는 딱 한 사람한테만 잘해야 되는데 좀 여러 사람한테 두루두루 보여지고 배려하는 좀 그런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몇몇 노랑분들 중에서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면 그 사람이 너무 자기 애인한테만 집중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다른 대인관계나 친구관계, 가족관계 여기에 좀 소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랑 만났는데 어떤 친구는 계속 자기 연인이랑 카톡한다고 이제 대화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연인이랑 데이트하느라고 일을 좀 소홀히 한다든지 공부에 좀 소홀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저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아니 연인뿐만 아니라 좀 주어진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한테 나한테 좀 소중한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잘해야지. 단 한 사람만 딱 신경 쓰면 좀 중요한 관계도 놓치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도 강하게 가질 수 있거든요. 이 가장 먼저 들어온 동전의 왕카드, 또 뒤에 들어온 메이저 별카드에서도 보시면 이 여러분의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이 동전의 왕은 과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는 그런 넉넉한 인심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도 여러 명이에요. 이 식탁에 앉아있는 여러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이 동전의 왕은 자기 잔치를 해놓고 이 잔치에 온 사람들이 먹을 거를 생각하고 또 이 부족한 음식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어요. 잔치의 주인공은 사실 잔치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먹는 건 좀 잊어버리게 되고 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사람을 살피게 되거든요. 또 이게 여러분의 숙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 그 생각이 7월 달에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좀 돌볼 사람이 많아야 한다든지 또 여러 사람에게 균등하게 좀 골고루 챙겨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자리 잡혔다고 보이고요. 또 뒤에 들어온 별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밝은 곳에서 이렇게 별을 계속 뿌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별을 나눠줄 만큼 여러 사람을 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별 카드에서 보시면 안에 어두움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열정과 에너지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사실 여러분은 한 사람에 대한 욕망도 가지고 계세요. 어두움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나는 한 사람이 생긴다고 해도 이걸 잃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연인이 있으면 연인한테도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 사람들은 연애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일들을 자꾸 놓치는데 사실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의 미래 연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날카로워질 수 있고요. 또 뭔가 로맨틱한 기류가 흐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본능적으로 바로 차단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랑 뭔가 잘 엮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왠지 더 날카롭게 대할 수 있고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칭찬이 들린다든지 호감에 대한 사인이 들어오게 되면 속으로는 막 그 사람의 단점이 오히려 떠오를 수 있어요. 저 사람 뭔가 이미지 관리하는 건가? 약간 이렇게 염세적인 생각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결국 본능적으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자꾸 자석처럼 끌어당겨지는데 겉으로 대하는 태도는 계속 거부하게 되고 좀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은 여러분이 좀 썸을 위해서 다지기를 하는 상황? 지금은 아직은 주변에서 들어오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싶진 않지만 하지만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달에는 뭔가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랑 뭔가 끌릴 듯 말 듯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좀 약간 툴툴댄다라고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이분이 툴툴댄다는 거는 성격 자체가 조금 예민할 수 있고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조금 뾰족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실 때 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 사람은 좀 매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왜 반박을 하는 거지? 뭔가 정의감이 투철한 건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혹은 약간 좀 패션이나 이런 게 좀 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 괜찮은데 이 사람이 유독 여러분한테만 좀 냉정하게 굴 수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한테만 좀 차갑게 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사람이랑 나랑은 연애로 엮일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두 분 나이 차이가 좀 난다든지 또 직급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뭔가 둘만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 사람 혹은 두 분의 관계가 좀 사무적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에 지금 칼 10번이 들어왔거든요. 칼 10번은 원래 완전한 종결, 끝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아마 과거의 연애로부터는 완전히 끝이고 난 연애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좀 처절하게 연애를 끝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이 보셨을 때도 지금은 막상 뭐가 따뜻하게 오가는 게 없이 좀 차갑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같다. 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좀 선이 그어지는 그런 관계를 이제까지 가져오셨을 수 있어요. 이분은 또 전의 연애 패턴에서도 좀 차가운 면이 있고 근데 그 차가움이 좀 정도를 넘어서서 그래서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런 게 굉장히 강해서 관계가 악화됐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분의 장점은 또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이분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여지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장관리 같은 거 안 하는 사람? 평소 인간관계 자체도 좀 차가운 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애매하게 미소를 흘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닌 거죠. 아마 이분이랑 막상 썸을 타게 되고 또 연인으로 이어진 다음에도 이제 그런 다른 관계로 인한 고민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 달에 이분은 좀 대립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 이렇게 칼 10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의 인연이랑 여러분을 두고 대립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완전한 끝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예전 연인이랑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번 달에 사랑 자체에 대한 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뒤에 들어온 칼 5번 카드도 보시면 자기 주변을 이렇게 칼로 둘러서 위태롭게 좀 보호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분은 막상 사랑을 하면 굉장히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려니까 좀 걱정되는 거죠. 내가 사랑의 기억은 좀 상처가 남았는데 그걸 또 하자니 걱정이 된다. 이 갈등 상황 자체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을 두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다 날카롭게 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막상 저 사람은 나랑은 연결될 일은 없는데 저 사람 좀 예민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이제 이번 달에는 그런 상태를 겉으로는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분한테 타워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타워 카드는 좀 외부적인 충격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이제까지는 연애에 대해서 최근 좀 냉철하게 생각하고 좀 냉정하게 차갑게 대했는데 교통사고 당하는 것처럼 한번 크게 휩쓸리는 일 이번 달에 이분에게 생긴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노랑분들을 두고 이분이 좀 깜짝 놀라게 되는 사건 이전에는 그냥 차갑게 대했는데 여러분의 어떤 한 장면 이걸 보고 이분이 치이게 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장면을 보고 놀란다라는 건 이분이 여러분 근처에 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 그럴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행동 자체를 생각보다 좀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특징도 볼 수 있어요. 이번 달에 마음을 넣기 시작하는 이 사람 예전 연인과는 완전히 끝낸 사람 좀 이런 특징들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차갑게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의외의 인물이고 또 이분의 내면에는 전반적으로는 사랑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데 여러분을 보고 저 행동을 보니까 노랑분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노랑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들을 읽어보면 가장 먼저 동전 3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동전 3번 카드는 이 연애운의 힌트, 이걸 엿보려고 뽑은 자리에 들어온 카드인데 이제 이 카드의 키워드가 동업이나 협업이나 좀 콜라보레이션 좀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 연애운의 여러분의 핵심은 이렇게 좀 주변에 있다. 또 이제까지는 서로 동전으로 인식했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럼 동전으로 봤다는 얘기는 감정이 없어요. 서로를 두고는 이제까지 좀 로맨틱한 감정은 갖지 않았던 관계다.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고요. 또 가운데 들어온 변화 카드 보시면
이제까지는 두 분의 정체성, 서로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관점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이번 달에 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변화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형태 자체가 아예 바뀌는 정말 변신하는 완전한 변화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은 별로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그냥 머리를 넘긴다거나 머리를 묶거나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다거나 누굴 도와준다거나 여러분은 그냥 일상적인 행동인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약간 교통사고처럼 호감을 확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래에 있던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는 세상을 만나는 변화고 또 애벌레 번데기였던 것이 나비가 되는 변화. 이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게 언젠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특징도 있거든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나 장면, 이제 그걸 기점으로 아주 크게 변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또 그런 맥락 때문에 앞에 들어온 바나나 월넛 아이스크림 카드를 보시면 암호를 풀다라는 의미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하는 코드, 이 암호라는 거는 암호 안에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무의미한 조합처럼 보이는 숫자 아니면 말, 메시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만 통하는 암호. 이제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한다든지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이 느껴질 수 있고 로맨틱한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암호 같은 그 메시지, 그걸 잘 들여다보면 이분이 하는 또 여러분에게 하는 행동, 말 이런 게 어떤 규칙이 숨겨져 있다든지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상대방의 암호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달에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유독 좀 틱틱댄다든지 나한테 자꾸 뭔가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엇나가게 암호처럼 행동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고 그게 바로 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 사람은 신호로 그냥 아예 대놓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암호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특징들을 생각해보면 이분이 아직 이번 달까지는 자기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교통사고 같은 이 사건 전에는 정말 자기 마음도 잘 모르게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기가 여러분을 보면서 호감을 품는 건 맞는 일인데 그 이후에도 자기 이성으로는 계속 저항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 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어. 이제 이렇게 단정 짓는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 달이 정말 어쩌면 이 변화, 이 사인 안에서는 정말 완벽한 시기일 것이다.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교통사고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정말 좀 의외의 장면? 근데 그 장면은 바로 하늘이 만들어준 그런 완벽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타이밍은 확실히 오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뭔가 확실히 뭐가 달라지는 게 안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들어온 두 분의 타이밍은 상대방의 마음 안에서 격변이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에게서는 격변이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또 두 분은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춰 나가셔서 앞으로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정말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운명도 가지고 계세요. 연인을 넘어서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두 분만의 암호 자체를 앞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명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두 분이 아직 이번 달까지는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인상,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잔상들이 좀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두 사람이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이때는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키스를 하는 순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키스를 안 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자꾸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카드에 키스하는 장면이 말해주는 의미는 두 분이 강하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두 분이 밀착해서 서로의 정체성을 잇는 것도 좋겠다. 서로의 진심을 확 드러내고 가까워지는 것, 그게 중요하지 서로를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분이 이번 달에는 물리적인 공간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카드의 장면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노랑분들 경우에는 이번 달에 확실히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신의 타이밍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워진다든지 둘만의 사건이 생긴다든지 좀 이럴 때는 피하지 마시고 한번 과감하게 뛰어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보이고요. 막상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단둘이 있는 장면에 집중한다면 그렇다면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눈치 게임 같은 것이 들어올 때 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장면이 온다든지 혹은 둘이 어떤 대화를 진지하게 나눈다든지 이제 그럴 때 한번 이 상대방을 은근히 끌어당겨 본다든지 여러분이 상대방의 이상형에 대해 묻게 된다든지 연애관에 대해 알아본다든지 좀 이런 장면들 이 썸이 더 확실히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이고요. 단둘이 있는 장면을 이렇게 직접 만들기가 어렵다면 이 상대방한테 은근히 호의를 베풀 수도 있어요. 이 상대방은 나한테 이번 달에 좀 툴툴대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거꾸로 갑자기 여러분이 잘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의외의 행동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의 연애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노랑분들은 이번 달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나한테 오히려 거리가 있는 사람, 좀 툴툴대거나 틱틱대는 사람, 좀 차가운 사람,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등장할 텐데요. 여러분은 그냥 평소의 행동들을 하시고 오히려 더 이런 날카로운 사람한테 넉넉하게 여유롭게 대하신다면 이 상대방에게 여러분에게 좀 진한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또 두 분이 의외로 잘 맞는 부분들이 이번 달에 펼쳐질 수 있으니까 이런 장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빨간분들의 카드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7월에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뒤를 보면 안 되는데 보고 있다. 좀 이런 카드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리딩을 보고 계신 지금 현재 혹은 7월의 초중반까지 여러분은 과거에 대해 자꾸 떠오르게 된다든지 좀 과거 때문에 멍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의 기운을 떨쳐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운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를 좀 기준으로 삼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미래의 연애를 자꾸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흐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보여요. 이제 그럼 빨간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과거의 관점에서 미래를 본다. 이제 그렇다면 미래에 어떤 현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무슨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과거의 기준에서 벗어나신다면 그 사건이 분명히 연애운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빨간분들은 이번 달에 여러분을 두고 고민하는 사람? 아직은 뭔가 확실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분명히 기류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근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때 이런 사람이랑 만났었는데 나 이제 그런 사람 절대 안 만나. 혹은 나는 절대 연애를 안 할 거야. 혹은 또 나는 급이 안 맞는 사람은 안 만날 거야. 약간 이런 자세를 보여주신다든지 이런 표정이 나온다든지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이번 달에 보여주시는 좀 당당하고 차갑고 이런 모습들이 한 사람한테는 매력으로 발휘될 수도 있어요. 내가 빨강분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이거 뭐지? 이런 생각 드는 건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차가운 이미지, 좀 냉정하고 날카로운 그런 모습 이런 게 이미지로는 좋은데 여러분이 그 생각을 기준으로 자꾸 미래를 판단하고 상대방이 신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장벽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상대방이 오히려 처음에는 그런 모습 때문에 호감을 가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빨간 분들은 정말 차갑다. 나 못 들어가겠다. 좀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쉬운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은 좋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냥 연애 자체는 다 부정적이야. 이렇게 약간 잘라서 말하시게 된다면 아무도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빨간 분들은 특히 이번 달에 과거에 대한 생각을 좀 떨쳐내셔야 되고
과거 인물에 대한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기억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자. 이 부분이 여러분 연애운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빨간 분들은 이 현재 심리, 또 7월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들 보면 앞에 칼 9번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칼 9번 카드는 원래 대표적으로 불면증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실제로 빨간 분들께서 정말 잠을 잘 못 자실 정도로 좀 신경이 예민해진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연애랑 관련된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이 숙면이 잘 안 되고 그야말로 숙면이 방해받고 있을 수 있어요. 영상이나 미디어 같은 데서 보여지는 다양한 연애 사례 이런 것도 보게 될 수 있고요. 밤 늦게까지 뭔가 그런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그런 사례를 영상으로 보게 될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연애하는 거, 뭔가 에피소드 같은 거 눈길이 가게 되고 혹은 주변 사람들의 뭔가 연애 갈등 장면 이런 좀 자극적인 얘기들에 오히려 눈길이 갈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모든 주변 사건들이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내 연애가 아니니까 사실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런 자극적인 얘기들 갈등이 첨예하다든지 보다 보면 뭔가 화가 난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감정이입하게 될 수 있어요. 극단적인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연애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막상 나한테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갈등 장면 여기에 좀 몰입하게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카드도 보시면 주인공이 눈을 뜨고 있고 아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나머지 장면들은 다 평화로운 하얀색이거든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주인공이 보고 있는 데만 빨간색이고 이 안에는 미로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또 내가 보려는 방식, 그걸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좀 이런 장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훔친 강도, 이 사람이 뛰어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다음부터는 길 걸어갈 때 그 은행 앞이 아닌데도 검은 모자 쓴 사람만 보면 도둑인가 봐. 약간 이렇게 소리도 지르게 되고 놀라는 거죠. 막상 그때 그 도둑 때문에 내가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그 도둑이 나를 해친 것도 아니에요. 또 검은 모자 쓴 사람이 다 도둑은 아니죠. 근데 결국 나의 어떤 과거의 비합리적인 생각 혹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 정말 세상에 일어날까 말까 한 일, 그런 거 하나에 꽂혀서 내 일상이 정말 방해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거의 나의 사건도 이렇게 비합리적인 관점 때문에 아예 다 부정적이라고 뭉뚱그리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고백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양다리였다. 약간 이런 글을 봤다 그러면 막 갑자기 감정이입이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나도 그럼 예전에 고백 받았는데 그 사람도 양다리였나? 약간 이렇게 나랑 상관없는 사건도 나한테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도 내가 왜곡하게 될 수 있어요. 이 카드는 그래서 이게 이미 지나온 일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잘못된 시선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의미도 볼 수 있는데요. 뒤에 들어온 컵 8번 카드도 보시면 컵이 이렇게 다 엎어져 있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라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내가 굳이 가서 다 거꾸로 엎어놓고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미련을 남기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빨간 분들 이번 달에는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 비합리적인 가치관, 그것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의 사람은 그냥 과거로 보내면 되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뭐 어떻게 살든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주변에 있는 혹은 주변에 있지 않고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사건 이것 때문에 나의 과거까지 다 부정해버릴 수 있고 또 미래까지도 나도 또 나쁜 사건에 걸려들 수 있어. 나는 나쁜 사람한테 끌리는 거 아닐까? 다음에도 또 그러는 거 아닐까? 좀 이런 생각까지 흘러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칼 9번 카드랑 컵 8번 카드 얘가 지금 컵에 시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막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기운을 떨치지 못하면 이 카드가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면
또 주변에 있는 혹은 주변에 있지도 않은 이런 일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면 빨간 분들은 이번 달에 긍정적인 사건이 분명히 있는 흐름이에요. 오히려 그냥 아예 연애 생각 같은 거는 아예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그런 안개 같은 상황, 이걸 그냥 즐기는 게 낫다라고 보이거든요. 맑은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의 눈으로 보면 좀 의외의 장면이나 의외의 신호를 잡을 수 있어요. 다만 내가 너무 날카롭게 생각하고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의 순수한 시야, 이걸 가로막게 되거든요. 이제 그럼 외부에 들어오는 이런 자연스러운 로맨틱한 기류, 이것도 다 이 칼 9번 때문에 냉정하게 내쳐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 컵의 시종 카드가 들어왔다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의 좀 순수함을 자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뒤에 있는 카드들의 배열도 이런 흐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일단 여러분을 약간 올려다보는 사람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좀 어려워한다라는 키워드, 이게 지금 3장 모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이가 어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조금 올려다보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아, 내가 빨간 분보다는 한 수 아래인데 이렇게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뭔가 자기 명함이나 이력서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빨간 분한테는 뭔가 내세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보다 좀 후배라든지 직급이 낮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이제까지 연애할 때 그냥 상대방이 원해서 수긍하는 그런 연애를 했던, 그래서 자기가 확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은 그런 분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멋지게 여러분의 일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당당하게 말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여러분 의견을 좀 똑부러지게 말한다든지 정의감이 투철한 부분이 있다든지 뭔가 일을 할 때 주인의식이 있는 것처럼 일한다든지 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좀 그런 게 부족한데 근데 빨간분은 정말 대단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일단은 처음에는 올려다보는데 그런 감정들이 서서히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포인트로 보이거든요. 특히 가운데 들어온 칼의 기사 카드가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매력의 핵심이다라고 해요. 이 칼의 기사는 자기 생각이 아주 뚜렷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또 그걸 그냥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옳은 거니까 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당한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좀 논리적이고 사명감이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면들이 이번 달 빨간 분들의 행동에 새겨져 있고 그게 드러난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대방이 아, 빨간 분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면들이 뒤에 들어온 완즈 7번 카드처럼 다른 사람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각인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모습 중에서 좀 당돌하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좀 쿨하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귀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성향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이번 달에 그런 면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연애를 두고 아직도 좀 과거 사건을 들여다본다든지 또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든지 혹은 나랑 정말 상관없는 그런 부정적인 사건을 보면서 나도 미래에 그런 일 겪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사서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가지고 계신다면 좀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가지실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인간관계나 일이나 공부, 뭐 취미나 사업 이렇게 좀 여러 사람이 걸쳐 있을 때는 분명히 당당하실 텐데 딱 1대1의 연애 관계로만 들어서면 불안이 강해진다든지 좀 두려워진다든지 미래도 이미 부정적일 거라고 단정 짓는다든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내면의 사고방식 가지게 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일 거다. 연애도 결국은 다 이별하면서 끝날 거야. 연애하면 나도 또 배신당할 거야. 약간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계속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이전부터 가져온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는 것. 내가 정말 유치원생처럼 같은 반 친구 보듯이 너 이거 되게 잘한다. 너 나랑 친하게 지낼래? 약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분명히 새로운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자꾸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가운데 들어온 조언 카드를 보시면 과거를 놓아주어라.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의 과거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과거의 사건이나 혹은 내 귓가에 들렸던 부정적인 사건, 사고 좀 이런 과거의 모든 경험을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이마를 짚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뇌에서 앞부분이 있잖아요. 이 이마 쪽 전두엽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한다든지 다가올 일 때문에 고민이 많다든지 염려가 많다든지 이제 그럴 때 이제 그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혼란이 있을 때 이마를 짚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바둑을 둔다든지 뭔가 골똘히 수학 문제 풀 때 이마를 좀 만지게 되고 이마를 짚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에서도 천사가 이마를 짚고 있는 거는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게 지금 현재의 문제 해결, 이걸 가로막고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거든요. 여러분의 과거를 놓아주어야 미래가 풀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의 기억이나 생각, 가치관 이런 게 부정적으로 계속 씨앗이 남아있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에 들어온 아이스크림 카드에서도 보시면 현재에 집중해라. 단순하게 생각해라. 이 카드랑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또 미스테리 카드에서도 보시면 인어가 자기 손 안에 있는 뭔가 연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호기심 있는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미스테리하다는 거는 결정되지 않은 것, 결말을 알 수 없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과거는 결정된 거지만 현재랑 미래는 미스테리거든요. 미스테리니까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미래의 일까지 너무 과거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말자. 미스테리로 남겨두자. 이번 달에 여러분을 두고 호감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여러분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쟤는 내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으로 보면 쟤는 좀 별로야. 거기다가 쟤도 나 배신할지도 몰라. 이렇게 아예 결론을 내지 마시고 그냥 열린 마음으로 알아가 보세요. 누가 다가와서 여러분한테 그날 당신 진짜 멋졌어요. 약간 이렇게 칭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그 상태를 즐기세요. 별거 아닌데 칭찬해줘서 고마워요. 약간 이렇게 그 순간 자체를 만끽하세요. 이 즐겨라라는 카드. 또 앞에 이번 달 연애운 힌트로 똑같이 완즈 7번이 떴거든요. 이번 달은 정말 여러분 매력이 이렇게 높아지고 드러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 있고 약간 여러분의 이미지는 낭중지추거든요. 송곳이 원래 주머니에 있어도 티가 나는 것처럼 약간 여러분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재주 이런 게 정말 티가 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여러분을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도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운을 또 여러분의 편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면 과거의 기준으로 이마를 짚으느라 좀 이 미래의 사건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칭찬을 정말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도 상대방에게 좋은 기운을 나눠주고 그렇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유치원생처럼 대하신다면 그 상대방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나도 호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긍정적인 기운이 있으니까 그걸 나한테 유리하게 사용해보자. 이런 조언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파란 고르신 분들의 7월 연애운 살펴보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촉을 발휘해봐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촉을 발휘한다는 거는 상호작용이 있어요. 내가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촉이 좋은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맞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촉을 검증한다라는 차원은 또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판단해 본다라는 부분도 있겠죠. 촉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는 마땅히 없는데 뭔가 육감으로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또 누군가한테 설명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나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촉이라는 게 또 막상 증거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수많은 경험이라든지 간접 경험, 또 들었던 거 이게 다 누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쌓여서 순간적으로 감지하는 그런 답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설명하기에 약간 부족한 그런 육감적인 판단, 그게 촉에 해당되겠죠. 이번 달 파랑분들은 어떤 현상이 다가오는데요. 그걸 보면서 촉을 발휘하게 되고 이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걸 정말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면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연애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파란분들은 특히 이번 달에는 좀 익숙한 사람, 이미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레이더를 잘 키신다면 그 촉을 느끼실 수 있어요.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호를 정말 잘 잡으신다면 이게 어디서 오는 신호인지 또 어떤 의미의 신호인지 이게 파악이 될 거고요. 또 촉이 발휘된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기까지도 아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결국 파랑분들은 이번 달에 뭔가 완전한 뉴페이스보다는 오히려 재회라든지 이전에 애매하게 남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이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을 마음에 넣어둔 지 시간이 좀 되었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또 근데 이분이 또 대놓고 신호를 크게 보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분 마음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기운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장면들도 되게 급변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파랑분들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신지 이걸 또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되시면 좋고요. 근데 그렇다고 굳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파란분들이 얼마나 나다운가, 어떻게 해야 진짜 나만의 색깔이 드러나나,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나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은 시기로 보여지고요. 사람이 보여주는 기운이랑 또 그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에너지의 교류 자체가 하나의 운을 형성하거든요. 그 운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하고 잘 안 맞는 때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번 달에 내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또 상대방이나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게 연애운에 좀 잘 맞아 들어가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쓰고 싶고 투자를 하고 싶은 약간 적극적인 투자자 마인드가 있을 때는 근데 또 시장이 정말 상승하는 기운이라면 내가 같이 이익을 많이 보게 되겠죠. 근데 내가 주식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투자를 막 하고 싶고 돈이 있고 막 이렇게 내가 저돌적인 이런 투자자의 마음인데 막상 시장이 하락하는 기운이라면 내가 이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랑 세상이 나한테 보내는 에너지랑 때가 안 맞는 거니까 손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운은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조절을 하고 또 세상이랑 기운을 맞췄을 때 이게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이번 달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좀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또 나를 좀 아껴준다거나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나한테 더 집중한다거나 좀 큰 그림을 본다거나 사사로운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 세상이 조금 더 여러분을 좋게 받아들이고 좋게 인식하고 그걸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란분들은 일단 이 촉을 먼저 활용해 보시고 또 촉을 검증하실 때도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아껴주는 방향으로 발휘해 볼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그 촉의 검증력도 좋아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랑 7월에 어떤 심리 가져가게 될지 카드를 먼저 3장을 뽑아봤는데 이 3장이 모두 다 컵 카드가 나왔어요. 컵은 원래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파랑분들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연애라는 감정 그게 좀 강하게 자리 잡혀 있고 또 육감적인 힘이 좀 강해지는 감정의 촉이 발달되는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컵이 양쪽에 9번, 7번 이렇게 홀수로 들어와 있는데요. 짝수는 좀 안정적이고 움직임이 없고 좀 고여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홀수들은 이제 움직여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되고 변해야 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홀수가 지금 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밀어차질 수 있어요.
우리가 홍수가 온다든지 쓰나미가 오면 그걸 재난이라고 말하거든요. 물이 정말 힘이 한번 강하게 움직이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정도의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 분들은 이번 달 감정에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근데 또 좀처럼 안정을 찾기가 힘들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 홀수 중에서도 숫자가 1이나 3처럼 좀 작은 숫자라면 그냥 약간 움직임만 있고 교류가 있고 좀 시냇물 같은 그런 힘인데, 지금 9랑 7은 다 숫자가 크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의 움직임은 커다란 강처럼 흘러가고, 또 그 강이라는 건 자기만의 물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 분들은 감정 중에서도 나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몰아쳐지고 나만의 감정 라인이 있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 중에서도 나의 주관이 있고 나만의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물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고 좀 굽이굽이 쳐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나만의 줄기가 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일단 이번 달은 가만히 틀어박혀 있는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더라도 뭔가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되고 내 주관이 드러나지고 생각이 없지 않고 이런 부분인데, 가운데 컵에 기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파란 분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도 뚜렷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카드의 흐름을 보면 파란 분들은 7월에 들어서면 여러분의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변하냐면, 나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혼자 있어도 나는 나만의 방향이 있고 바쁘고 즐겁고 나는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 이런 이미지를 좀 일부러라도 보여주시게 되거든요. 일단 이 컵 9번 카드는 이 빛이 나는 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무지개에 둘러싸여 있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이 무지개가 너무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들어오기 어려운 면도 피할 수 없는데요. 나에 대한 사랑을 크게 갖는 게 좋긴 한데, 이번 달은 사실 너무 과하면 여러분한테 로맨틱한 감정을 품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도 이 무지개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 파란 분 너무 눈 높은 것 같아,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실제로 뒤에 들어온 이 컵 7번 카드는 눈이 너무 높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그야말로 좀 다음 연애를 두고도 눈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나만의 생각이 있고 나만의 방향이 있고 내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애가 들어온다면 나는 사실 멀티가 되니까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사실 더 완벽주의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굉장히 꼼꼼해지는데, 문제는 이 모든 흐름을 다 꺾을 수 있는 컵의 기사가 강력하게 있어요. 깊은 내면에서는 여러분 금사빠 기질도 생기는 시기거든요. 엄청 기준이 높다가도 한 장면에 확 치이게 되면서 헐, 너무 멋진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실 파란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완벽한 연애를 생각하는데 그게 한순간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사고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사랑이라는 게 어차피 이런 나만의 기준과 생각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이 흐름 자체가 제어가 안 됐을 때, 정말 사고처럼 벌어졌을 때는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후회를 안 하면 괜찮은데 이번 달에는 내가 욱해서 좀 이불킥하게 되는 그런 장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란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호감이 생길 수 있고 내 기준이 높았는데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표현하지는 말자. 상대방의 장점에 막 몰입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 나의 장점에 다시 돌아오고 나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갖도록 거꾸로 만들자, 이렇게 여러분의 포인트를 바꿔서 생각하시는 것, 사고 이후에도 어떤 대비를 할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번 달에 막상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촉을 발휘해보면 주파수가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확실히 과거부터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다,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확실히 이번 달에 좀 재회의 기운이 강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촉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왠지 뒤통수가 간질간질 하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몰래 관찰한다든지 부계정 같은 걸로 SNS 염탐한다든지 이렇게 미련 넘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이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잊지는 못하는데 다가오진 못해요. 일단 달 카드가 말해주는 고민과 불안,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는 좀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원래 타로카드 달카드는 이 아래 동물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인간을 충실하게 따르는 개고 또 하나는 인간을 공격하는 야생의 늑대예요. 이제 그래서 이 상황이 나한테 개에 충실한 도움이 될지 혹은 나를 공격하는 늑대가 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카드에서 보시면 진짜 어떤 게 늑대고 어떤 게 개인지 정말 알아볼 수 없거든요. 모호하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분은 여러분을 두고 파란분이 진짜 내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또 흔들리는 건가? 아직도 뭔가 결정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여러분은 촉을 느낄 수 있어서 저 사람이 아직도 내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기준이 높기 때문에 저 사람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은 실행은 못하고 근데 여러분은 또 한 장면에 꽂히게 되고 이렇게 촉이 왔다 갔다 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분은 재회운 중에서도 재회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 실행을 못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일단 이번 달에는 야망을 말해주는 완즈 2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찰, 야망만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완즈의 여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훨씬 더 옳았어요. 자기가 틀렸다. 이 생각이 강해지는 모습, 여러분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예전의 연인이 아니었다면 예전의 인간관계 중에서 좀 갈등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이번 달에 오히려 많이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번 달에 여러분은 촉이 강해지는 시기다 보니까 저 사람 또 나 생각하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랑분들은 이 사람, 지금도 떠오를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번 달에 나를 생각하는 거 이걸 전제로 깔고 행동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이번 달에 이분은 좀 큰 움직임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여러분의 기준 자체에 도달할 정도는 안 되거든요. 괜히 몰래 훔쳐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두고 건드리기보다는 그냥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부분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달 파랑분들은 그래서 좀 표현해라 라는 키워드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촉을 발휘해라 이 키워드는 이 커뮤니케이션 카드에서 들어오는 이 듣는 모습 어떤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을 살펴보고 소리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냥 촉을 발휘해서 어떤 이 상대방의 신호를 감지해라 이런 차원의 조언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조언 카드를 5장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레이더를 감지해라, 촉을 발휘해서 수용해라 이런 방향은 이 카드 하나밖에 없고요. 이 전차 카드는 앞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확하게 가라. 레인보우 카드도 이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해라. 무지개처럼 다양한 나의 모습 드러내라. 로맨틱한 면을 표현해라. 이 마지막 카드도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해라. 좀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파란분들은 촉을 발휘하시면 분명히 과거로부터 신호가 오긴 와요. 근데 그 신호가 강한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신호의 주체가 나한테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된다. 좀 이런 조언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 상대방이 보내는 애매한 신호, 이걸 내가 캐치한 다음에는 너 이 정도로 약하게 보내면 나는 정말 관심 없어.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마음이 흔들려서 치이면 안 된다는 거죠. 괜히 나 애매하게 들쑤시지 마. 여러분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금사빠 기질이 발휘되지 않도록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나 관찰하나 보다. 그럼 나도 덥석 물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방지해야 한다. 나중에 이불킥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고 기둥을 만들어라 라는 조언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함부로 흔들리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변하지 않는 진실이야. 나 정말 강한데 너 나랑 어우러질 자신 있어? 너 나한테 정말 잘할 수 있어? 여러분 분명히 로맨틱한 면이 있고 매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좀 드러내는 부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시기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사람은 여러분이 뭔가 현명하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 사람을 돌보는 그런 배려심도 있다. 이런 부분이 강하게 생각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여러분이 발휘하시다 보면 이 신호를 더 빨리 잡으실 수 있고 여러분 촉이 더 강해지니까요.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다가갈 필요도 없으니까 이걸 또 덥석 금사빠가 돼서 물지 않고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증명하기, 나의 의견을 당당하게 티내기 여기에 더 집중하신다면 상대방도 신호를 더 키우고 또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결정하는 시간이 또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파란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얀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얀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7월 연애운을 카드로 살펴보면 잘 보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잘 보면 보인다라는 말은 이제 그만큼 여러분이 좀 보고 싶지 않을 때는 정말 외면하려는 마음도 생기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여러분한테 호감을 품게 되고 근데 또 어떻게 다가올지는 알지 못해서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이 확 좀 과감하게 여러분 코앞에까지 다가오지 못하는 것, 이분은 자신감이 아직 없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도 이번 달에 마음에 좀 벽이 세워지는 시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두 분의 타이밍이 좀 맞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는 가까이 있는데 두 분이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 상대방은 한 걸음 좀 뒤에서 서 있는 사람?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는 막상 앞에 있는 목표를 보느라 상대방을 못 보고 있고 상대방은 나의 뒤에 서 있고 나랑 목표를 같이 보느라 그래서 다가오지 못하고 좀 시간만 보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얀 분들은 이번 달 연애운을 보시면 이제 남사친이나 여사친이나 동료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아는 지인이나 선후배로 떠오르는 사람, 딱히 로맨틱한 감정이 없는 사람,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치 마그마가 서서히 땅 위로 올라오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 곧 화산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몇몇 분들은 이번 달 마지막 부분에 화산이 터질랑 말랑 할 수 있거든요. 또 몇몇 분들은 이제 화산을 등산하면서 저기 뭔가 터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또 즐기실 수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즐기려고 생각하면 하얀 분들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연애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내가 지금 연애할 시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신호를 느끼기만 하고 또 실행에 옮기지 않으실 수 있어요. 내가 엄청 올인해야겠다. 다시 안 올 것 같은 연애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되는 도전적인 연애의 속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은 뭔가 소개팅이나 선처럼 딱 정식으로 1대1로 만나서 연애를 생각하고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막상 로맨틱한 관계로 연결이 되면 되게 어색해질 수 있는 거죠. 좀 불편해진다든지 또 다른 사람 시선 생각해야 된다든지 이러니까 이 사람이랑 나랑은 연결되면 뭔가 잃을 게 생긴다고 해요. 우정이었던 관계라면 이제 한번 연인으로 맺어지면 우정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 거래처 사람이라서 일로 이미 엮였던 사람. 이렇게 두 분은 원래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기 좀 어려운 걸림돌이 있는 관계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달 하얀 분들은 이 로맨스의 신호를 잘 보려고 하면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우리 원래 그런 관계 아니니까 하면서 억지로 좀 외면하신다든지 나는 지금 연애할 시기 아니고 저 사람 나 올인하고 싶은 생각까지는 안 들어. 이러면서 딱 잘라버리는 그런 연애운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하얀 분들의 심리 상태, 또 7월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지 카드를 보면 지금 확실히 좀 경계심이 강하거든요. 일부러 연애 사인이 온다고 해도 좀 처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한 자세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경계심을 말해주는 칼의 시종 카드는 주변에 적이 없어도 불안을 멈출 수 없는, 쉴 수 없는 그런 감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동전 3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하얀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성향 혹은 최근 심리에서의 경계심 또 인간관계에 약간 선을 긋는 이런 모습들이 강해진 흐름들이 들어왔어요. 여러 인간관계 중에서 내가 이 관계에서는 이런 역할, 이런 이미지 또 다른 관계에서는 이런 대화, 이런 화법, 이런 표정 이런 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특히 최근 여러분은 좀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모습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 수 있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나타나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원래 여러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인격, 여러 가면, 또 페르소나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이미지, 또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이미지. 이게 상황에 맞게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제 세상에 보여지는 여러분 모습에서 이미지가 여러 개인 건 당연하겠죠. 또 복잡한 현대 사회에 살면서 이렇게 자아상이 분화되는 거, 이제 TPO에 맞게 성장하고 또 사회에 적응하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이랑 대화할 땐 이런 화법을 쓰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땐 이런 화법을 쓰고 후배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모습이라면 오히려 좀 어색하고 이상해요. 이게 꼭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정교해지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동물로 적합해진다. 이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최근 하양분들은 이런 모습이 좀 강해지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는 연애운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저 사람이랑 동료면 딱 동료답게, 저 사람이랑은 친구야, 그럼 친구답게 딱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고 테두리를 정하고 내 모습도 딱 규정 내리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틀이 깨지면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나랑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랑은 이런 주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 틀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현실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선을 딱 긋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연하랑은 나는 한 번도 안 만났어. 이 사람은 나의 후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랑 로맨틱한 관계로 흘러갈 수 없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딱 단정 짓게 되고요. 나는 선배고 너는 후배고 이렇게 돌처럼 딱 관계가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난 연애할 만한 가능성도 없고 정말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컵 4번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실망하고 있는 부분, 연애의 측면에서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좌절하는 부분, 생각보다 가까운 데 숨어있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데 내가 자꾸 실망감 때문에 이 기회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같은 듯 다르게 숨어있는 사람, 이전 정체성과 다른 사람, 내가 잘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데 내가 기존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보인다, 이런 흐름 읽어볼 수 있어요. 이번 달 하양분들에게 들어온 사인, 또 외부 신호, 흐름들 읽어보면 이전에 자기 경험에서 좀 실패를 맛본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망감이 있는 사람,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을 바라보게 된다. 근데 혼자 상상만 하다가 이번 달에는 좀 시간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두고 호감을 가지지만 다가올 수 없는 진짜 이유, 아마 이분은 우리가 원래 그런 사이가 아닌데, 그러면 하양분은 원래 선 딱 긋는데, 그래서 내가 다가갈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강하다고 보여져요. 두 분 관계가 이미 어떤 직장 동료, 선후배, 지인 이렇게 딱 정해진 사람이거든요. 아마 서로의 인맥 안에서는 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핸드폰에 연락처를 쭉 보면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이름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동창, 다음 사람은 동아리 사람, 다음 사람은 스터디 모임에서 안 사람, 이렇게 지인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게 다 어떤 카테고리, 주머니에 다 들어가요. 이름을 보자마자 딱딱 1초 만에 떠오르는 사람, 이렇게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원래 정체성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틀을 깨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또 이분 성향에서 동전 기사가 나왔는데 굉장히 자기 근거가 없으면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앞에 연애에 자신감이 없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분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랑은 관계를 발전해서 연애해 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또 과거 연애에서 상처가 있어서 자신감 더 없겠죠. 이 스타일에 이렇게 황제랑 동전의 기사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맘만 먹으면 하고야 마는 사람이거든요. 이 황제를 감싸고 있는 양이 4마리가 있는데요. 양은 원래 좀 강한 자기 확신, 주관, 좀 어쩌면 고집스럽다라는 면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 동전의 기사는 한번 목표를 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정하고 나면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두 카드를 보면 이분은 행동 자체는 늦을 수 있어요. 근데 서서히 마음을 자리 잡게 되고, 내가 하양분이랑 원래 그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근데 내가 보다 보니까 좀 다른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오고요. 한번 움직이면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번도 하양분이랑 좋은 감정을, 제 연애 감정을 나눠본 적은 없는데 근데 내가 이제 마음을 굳혀보자,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하양분들은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 사람이 머물러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진다고? 나를? 약간 이런 당황스러움은 있을 수 있는 관계지만 충분히 한순간에도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거든요. 통성명이 필요 없는 사람? 서로 어떤 사람인지 사실 은연중에 좀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취미나 서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데이트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잘 맞을 수 있어요. 만약에 소개팅이나 선으로 만나면 좀 첫 데이트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하지만 이분은 첫 번째 데이트부터 굉장히 편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들어온 카드들 보면 이분이랑 이번 달에 데이트 같지 않은 데이트, 실제로 첫 번째 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소중한 기회가 한 번 온다. 작은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 동전의 시종 카드, 그리고 아이스크림 카드에서도 이 체리 바닐라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에 보시면 사랑과 열정, 관계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 달에는 하얀 분들에게 굉장히 재밌는 달 될 수 있거든요. 나의 기존 관계들이 강해지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은 동료야. 딱 이렇게 여러분의 틀이 강해진다면 정말 일부러라도 보지 않게 될 수 있는 흐름인데 하지만 여러분이 나한테 관계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해요. 어차피 우리가 지구 완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은 로맨틱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작아요. 아는 사람에서 연인으로 발전되는 거 이번 달 그런 가능성 정말 높은 시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알고 있는 사람, 첫 번째 정체성을 정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 분의 관계성이 딱 기존의 틀에 고정된다면 그렇다면 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단점이 더 먼저 보인다든지 내가 저 사람이랑 연인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쳐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도 사실 돌아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외모나 외적 조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닐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보는 이미지에서도 저 사람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좀 진중하고 내가 본받을 면도 있고 근데 왜 여러분이 이미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두고 고민하게 될까? 이걸 돌아보면 과거의 정체성이 너무 강해서일 수도 있죠. 막상 일단 한번 몸을 던져보면 의외로 정말 별일 없이 두 분이 정말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마음만 맞으면 되는 사이였는데 왜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더 생각하는 게 많아지고 까다로워지는지 중요한 건 정말 인간적으로 좋은 점을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도 나의 좋은 점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인간관계의 틀 자체를 내가 딱 정해버리고 변하면 안 돼. 이런 경직된 사고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런 거 좀 내려놓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온다라고 해요. 꼭 과거 연인이 아닐 수 있고요. 또 이 장면을 보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 둘만의 장면이 이번 달 벌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얀 분이 이제 이번 달 들어온 연애가 약간의 도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은 연애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고요. 혹은 나는 주변 사람이랑은 연애 절대 안 해.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이런 연애가 나는 꼭 필요해. 나는 다음 연애는 꼭 완벽해야 돼. 약간 이렇게 답을 정해 놓으면 오히려 풀어가는 해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도전하는 마음 가져보자. 이 상황을 즐겨보자. 마음을 좀 열어보자. 자, 이런 조언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하얀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의 카드를 눌러보면 여러분의 7월은 좀 연애운의 준비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애운이 때가 딱 맞는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이랑 나랑 정말 잘 맞는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런 시점에서 운명 같은 조합이 나타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초록분들은 조만간 그런 운명이 다가오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달 연애운은 그 미래의 결정적인 장면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은 오히려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뭔가 내가 기운이 달라지나 보다라는 느낌 드실 수 있고, 그 기운이 막상 시작된 다음에는 그래, 내가 7월은 정말 연애운의 준비 기간이었나 봐. 약간 이런 깨달음도 오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은 이번 달에 특히 자기 개발, 운동, 여러분의 커리어나 능력, 매력을 더 키워가기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판이 좀 올라가는 시기예요. 사람들이 초록분을 보면서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걸 좀 새삼 느끼게 되는 시기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변한 게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객관식이나 주관식 시험 같은 건 답이 정해져 있고 원래 채점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측정하기가 쉬워요. 딱 지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우리 삶에서는 이렇게 딱 정해진 답이 없는 주관적인 평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결정일수록 연애라든지 혹은 정말 고위급 인사 채용한다든지 경력직 면접 이런 것도 딱 순간적인 직감이나 호불호 이런 게 되게 많이 개입돼요. 특히 로맨틱한 관계는 더 주관적인 판단이 절대적이겠죠. 내 이상형이 이런 사람, 이런 스펙 이렇게 기준이 있었다고 해도 어느 날 딱 사랑이 우연처럼 다가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이상형도 바뀌고 연애관도 바뀌게 되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주관적인 판단이 깊게 개입되는 상황, 여기서 나의 매력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또 상대방의 매력도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가다듬는 거 필요할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초록분들이 이미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사랑이란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운명처럼 다가오는 건데 내가 이상형을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걸까? 이런 고민 계속 해오셨을 수 있거든요. 이번 달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고민들이 오히려 좀 마무리되어가는 부분, 좀 정리가 되는 면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내가 고민만 하기보다는 좀 실제로 좀 부딪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도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이고, 또 나의 매력을 좀 더 가꿀 때 주변에서 여러분의 매력을 더 알아보게 되는 그런 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양쪽 면을 다 고려하시면서 노력하시는 것, 근데 그게 다 남에게 좋은 일도 아니고 정말 연애운에만 좋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모습이거든요. 이런 걸 잘 갖춰 놓으시면 나중에 그게 연애운의 때에 맞춰서 정말 우연처럼 가장 좋은 때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초록분들의 심리랑 또 7월에 어떠한 마음들 가져가시는지 가장 먼저 칼 4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칼 4번 카드는 이 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인공이 이렇게 쉬고 있어요. 이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휴식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주인공처럼 로맨틱한 관계는 조금 쉬는 시기, 일단 연애 생각은 좀 미뤄두자라고 생각하신 부분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연애만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건 아니니까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연애만 생각하고 살 순 없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의 장면을 보면 이 대부분은 정말 거대한 미로로 보이거든요. 미루고는 있지만 막상 생각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간다, 이런 메시지도 볼 수 있어요. 또 이 칼 4번 카드의 휴식은 이제 영원한 휴식이 아니라 좀 단기적인 쉼, 임시의 휴식, 이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초록분들은 오늘 카드 고르신 분들 중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이 휴식을 끝내고 연애해야겠어 라는 생각도 이미 하고 계실 수 있고요. 또 카드들을 보면 실제로 꽤 빨리 로맨틱한 신호가 들어올 가능성 가지고 계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달까지는 조금 혼돈이 남아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동전 7번 카드도 보시면 가운데에 물음표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도대체 나한테 사랑은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이랑 만나야 될까? 약간 이상형에 대한 혼돈, 고민 이런 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 초록분들은 이 다음 연애를 두고 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연애를 하면서도 일을 잘해야 된다든지 연애를 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억지로 돈만 보고 만나라면 만나지도 못해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복잡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동전 9번 카드, 이럴 거면 그냥 연애 안 하고 나 혼자 있는 게 낫겠어, 이런 결론까지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초록분들의 7월 이미지는 이제 운동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뭔가 자기 관리도 잘하고, 누가 옆에서 여러분한테 초록분은 왜 연애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하죠. 이렇게 그냥 넘기게 될 수 있고요. 근데 좋은 사람이라는 그 말 뒤에 여러분이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흘러갈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서는 여러분이 연애할 사람 없다라고 물음표로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칼 4번 카드에 눈 감고 있고 이 동전 9번에서 내 주변에는, 내 정원에는, 내 일상에는 아무도 없다. 이 생각이 강해요. 이제 근데 이런 흐름들이 사실 연애에 대한 새로운 사건 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왜냐면 나에 대한 성찰이 강하다는 건 나한테 시선이 딱 집중되고 매일매일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나를 잘 관찰하게 될 수 있어요. 나를 열심히 관찰하고 또 긍정적으로 살려는 사람, 이런 에너지를 여러분이 주변에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초록분들은 괜찮다. 자기 주관도 뚜렷하면서 좋은 사람 있으면 연애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정말 괜찮은 사람 없나? 이렇게 여러분 평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고민이 많으니까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시간이고, 나는 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모습, 이게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또 연애운에 영향을 준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 달 여러분의 주변 상황을 보면 이제 소개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 대한 좋은 인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초록분 소개시켜줄 사람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이제까지는 여러분을 두고 한 번도 소개팅이나 선 같은 주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 굉장히 의외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막상 소개를 받으면 여러분이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또 그게 뭐 정식으로 소개팅이 아니라 뭔가 자연스러운 지인과의 만남? 이런 분위기도 가능하거든요. 어느 상황이나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이 만남 자체에 별로 기대가 안 돼요. 회사의 회식이나 뭐 거래처 미팅이나 전혀 기대가 안 되는 모임? 혹은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라 별로 부담이 없이 나가는 수준. 이런데 이 만남이 있고 이런 분위기 이후로 여러분한테 다음 달에 소개가 들어온다든지, 그 자리에 새로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당장은 아니고 다음 달에 연락이 온다든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은 여러분은 준비기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시기를 잘 보내시면 의외의 장면에서 로맨스의 시작이 스물스물 들어와요. 이제 그래서 만남을 가지신다거나 일상을 돌아다닌다고 해도 주변에서 다가오는 만남이 있으면 이 만남이 나의 연애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가지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동네를 산책하다가 뭔가 어딘가 쇼핑을 갔다거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친구나 어떤 동료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인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이랑 얘기를 나누고 그걸 계기로 소개팅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때 내 지인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고, 혹은 그때 있었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소개팅을 연결해주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은 대표적으로 뭔가 일상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 그게 로맨스를 연결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달에는 그냥 대중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냥 다양한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연애운의 준비 시간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동네 산책 뭐 이렇다면 내가 러닝을 하다가 만나다든지, 그래서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 야, 너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한다, 너 멋있다,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소개가 연결될 수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여러분의 근황을 물으면서 너 요즘 되게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끝나게 됐는데 나중에 여러분한테 소개팅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의 장면이라고 생각했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장면인데 거기서 인연이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지금은 아직 정지해 있는 사람이지만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새 인연이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록분들은 조언 카드에서도 보시면 두 가지 큰 조언의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흐름은 이번 달 연애운의 핵심은 새로운 사람, 뉴페이스를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은 또 만나봐야, 부딪혀봐야, 경험을 통해야 여러분의 이상형이나 뭔가 연애관 같은 게 더 정교해질 거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내가 연애라는 게 내가 혼자 생각하면 뭐 하나, 실제 만나면 생각이 또 바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되실 거예요.
그럼 만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건 무슨 소용일까? 시간 낭비야. 그냥 만나보자. 이렇게 마음이 더 열려지는 거. 이게 분명히 바람직한 방향이거든요. 뭐 대신 당연히 내가 경험을 할 때 내 주관을 아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나 열린 마음을 보여주느냐, 나를 얼마나 소중히 대해주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 여러분도 생각이 그렇게 흘러갈 거고 상대방의 스펙을 넘어서는 둘의 케미, 이런 것도 보시게 될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때는 또 과거의 것에 너무 매이기보다는 이 순간의 장면, 새로운 사람, 상대방, 여기에 집중하자, 이런 마음도 중요하고요. 과거의 기준으로를 통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는 마치 예전에 봤던 영화 다시 보는 느낌이에요. 공포영화라면 다시 보면 내가 보기 싫은 건 넘기고 또 공포영화 다시 보면 막상 무섭지도 않거든요. 처음 봤을 때 놀라움? 이제 그런 거 당연히 없겠죠. 사랑에 대한 영화도 똑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짜릿함이나 설렘이 있는데 그걸 다시 보면 그런 게 반감되거든요. 약간 과거의 기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거는 약간 스포당한 영화 보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음 연애에서는 일단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 가치관을 그리고 만나면서 또 정비해 가자. 또 가다듬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오늘 카드들 말해주고 있거든요. 가라앉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 지금은 뭔가 연애세포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시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기준으로 볼 때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랑이라는 카드에 적혀있는 메시지를 보면 분명히 이런 이미지도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사람이 와야 새로운 영화가 시작된다. 이번 여러분의 로맨스는 조만간 뉴페이스를 통해서 시작될 거고 또 새로운 파트너가 생길 것이다. 또 앞에 있는 컵 2번 카드도 새로운 사람이랑 만나서 새로 건배를 하고 이제 인사를 정식으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 새로운 사람은 어디서 올 것이냐, 또 언제 올 거냐, 이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 관대함의 카드, 또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주고받는다, 이런 메시지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시면 다시 그 기운이 돌아오는 흐름이 있어요. 주고받는 기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이런 기운 안에서 또 새로운 사람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주고받기의 카드에서 관대함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멋있는 기운을 보여주신다든지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함을 베푼다든지 좀 이런 차원으로 했을 때 여러분의 연애운이 더 긍정적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베푼다는 거, 배려한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가진 게 적으면 적을수록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유가 없어서요. 내가 돈을 10,000원밖에 안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을 기부한다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넉넉히 가지고 있는 걸 줄 수 있어요. 꼭 준다는 게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어떤 배려심이 가득 차고 사랑이 가득 차고 여유가 있고 친절함도 있고 배려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베풀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여유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죠. 가운데 블루베리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평화, 명상, 받아들이기. 나는 원래 나대로 정말 꽉 차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유가 넘친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정도는 베풀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장점과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차피 미소나 친절 이런 건 원래 없어지지 않는, 무한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베풀기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멋있는 일상을 주변에 보여주시고 에너지를 나눠주시면 분명히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평판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뉴페이스랑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사실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연애운을 더 이번 달에 높여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